안철수가 돈 번 적도 없고 세금 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기업 규제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요 제목, 한국경제 기사에서 요 제목과 이 밑에 요약본, 기업 규제 3법 논란 격화됐다. 지배구조 바꾼다고 공정경제 실현된다는 건 착각이다. 기업 규제 3법을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기다. 김종인 3법 찬성은 기득권 이미지를 벗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때리면 집값 하락한다고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목과 요것만 보면은 안철수가 정말 합리적인 얘기를 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진실은 쭉 한번 보면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여기만 보고 멈춰서는 안 돼요. 실제로 안철수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기업 규제 3법에 대해서 기업 지배구조를 바꾼다고 공정경제가 이룩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일갈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업 규제 3법을 공정경제 3법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다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들 법안이 등장한 배경으로 돈을 벌어본 적도 세금을 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가 한 얘기를 쭉 읽어보시면 맞는 얘기와 틀린 얘기가 적당히 섞여 있어요. 맞는 얘기 한 60%, 틀린 얘기 한 30, 40% 이렇게 섞여 있는 안철수의 주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법들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게 아니라 기업 지배 구조에 관한 법안이다. 정부 여당이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건 정확한 지적입니다. 기업 지배 구조를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게 좋은 합리적인 기업의 지배 구조인가? 아무도 몰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종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고 회사 상황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변수가 너무 많아요. 어련히 각 기업들이 그 기업과 계열사에 맞게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기업 지배 구조를 찾아내서 지금 안착된 게 오늘날 대한민국 각 기업들의 지배 구조인 겁니다. 이거를 국가가 야 삼성 너네는 말이야 지금 기업의 지배 구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바꿔. 현대 야 너네 이렇게 하지 말고 너네 이 계열사 구조를 이렇게 바꾸고 이 지배 구조를 이렇게 한번 바꿔봐. 이거를 정치인이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국가가 이걸 정해준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 황당한 얘기가 요새는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든 야든. 정말 놀랍게도 여는 그렇다 치지만 야당도 똑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나마 안철수가 조금 중도 좌파죠. 안철수도. 근데 오히려 최근에 볼 때는 국민의힘당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당, 김종인 이런 사람들보다는 안철수가 그래도 조금 더 우파다. 좀 더 오른쪽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일단 주긴 합니다. 근데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것은 국가가 관여할 상황이 아니다. 지들이 뭘 알고, 공무원들이 뭘 알고, 대통령이 뭘 알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의 지배 구조를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할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 지배 구조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좋은지는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경제학에도 어떤 기업 지배 구조가 올바른 기업의 지배 구조다 하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하게 두면 된다. 해당 법안은 기업의 계열사 지분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벤처기업가 출신인 안 대표는 공정 성장론을 주장하는 등 중소기업 균형과 벤처기업 육성, 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의 화두를 꾸준히 던져온 인물이다. 여기서 알 수 있죠. 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의 화두를 던져온 인물이 안철수다. 본인이 뭘 한다고. 물론 안랩 그래 좋아. 그래도 조금 괜찮은 기업이라고 쳐줍시다. 안랩. 그래봤자 여러분 안랩의 직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해봐야 한 300~400명? 지금 좀 더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300~400명짜리 그냥 중견기업 정도 수준입니다.
안철수가 대기업 경영에 대해서 알아요? 정말 복잡한 기업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계열사가 여러 개 있는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경험은 해봤어요? 안철수도 자기가 자기 수준의 대기업한테 훈수를 둘 짬밥이 아닌 겁니다. 안철수도 약간 반좌파다 보니까 좌파와 우파가 약간 섞여 있는 간파다 보니까 간보는 파다 보니까 본인이 잘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많이 깨져요.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 삼성한테 훈수를 뒀었어요. 안철수가. 안철수 주제에. 안랩이라는 3,400명 정도 직원수를 둔 업체의 오너 출신인 주제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고 있는, 말하자면 삼성가의 오너, 이건희 회장, 이런 사람한테 삼성의 기업 지배구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딴 식으로 말을 했었던 사람인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둬라. 당신보다 100배, 1000배 더 훌륭한 사람들이 어련히 알아서 한다. 당신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미 대한민국 글로벌 회사들의 오너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 그는 정부 여당이 공정경제란 이름 아래 이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불공정 경제 해결의 핵심은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 얘기를 김종인이 할 리가 없죠. 김종인은 좌파니까. 김종인이 해야 되는데, 주호영이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안철수가 먼저 하네요. 불공정 경제 어떻게 해결하냐?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 구조를 만들면 불공정 경제 해결된다. 네, 율티비님, 삼성 3차 밴더 수준도 안 되는 안랩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삼성의 1차 밴더, 이 1차 밴더에 2차 밴더, 2차 밴더에 3차 밴더, 3차 밴더에 4차 밴더 쭉쭉 있어요. 그런데 안랩이라는 작은 업체는 삼성은 뭐 비교볼 것도 없고 깜도 안 내고 보이지도 않고, 삼성의 1차, 2차, 3차 밴더 수준도 안 내서 해봐야 4차 밴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안랩은 삼성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수준의 회사도 안 된다. 이런 팩트 포킹을 율티비님이 하시네요.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건 정말 잘한 얘기인 겁니다. 이건 맞는 얘기다. 지배 구조를 바꾼다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제가 보장되진 않는다. 정부 여당이 왜 자꾸 기업 지배 구조에 집착하는지 잘 모르겠다.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기업을 통째로 해먹으려고. 그래서 자기 자식한테 내려주고 뭐 자기 측근들 꽂아주고 해서 20년 집권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을 갈라먹어서 엄청난 돈을 땡겨서 그 돈과 그 정치 권력으로 대한민국에 20년을 끌고 가보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화끈하게 말아먹어서 제2의 베네수엘라로 만들어보겠다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인 것 같습니다. 안 대표는 현재 한국의 경제 구조를 관치경제와 신자유주의의 최악의 조합이다 라고 평가를 했다. 안랩을 경영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대기업은 관치경제 틀에 묶여서 정부가 명령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잡혀가고, 반대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 거래라는 불이익을 받는데 정부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안철수의 얘기는 잘 들어봐야 돼요. 맞는 말과 틀린 말이 잘 섞여 있어요. 보세요. 대기업은 관치경제 틀에 묶여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잡혀간다. 이건 맞는 말. 그리고 반대로 중소기업과 벤처는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 거래라는 불이익을 받는데 정부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례를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기업과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같이 협업을 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이 사이에 어떤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가? 그걸 한번 말해봐라. 말해달라. 삼성, 현대, LG 이런 데서 어떤 불공정 거래를 벤처기업과 중소기업한테 저질렀나? 그걸 저지르면 그 기업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저지르면 그 기업들이 삼성과 일을 합니까? 왜 일을 하죠? 왜 지금 수많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이 삼성과 어떻게든 커넥션을
연결을 한번 시켜보려고 애를 쓸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안철수는요, 잘 몰라. 안철수는 이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데 아는 척은 해야 되니까 막 떠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맞는 얘기도 나오고 틀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모두 자율성과 창의성을 빼앗기고 있다. 대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 뺏기고 있다. 오케이. 중소벤처기업? 그럴 수도 있는데 중소벤처기업은 오히려 이것보다는 너무 과도한 지원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고 중견이 대기업으로 커나가야 되는데 요거를 지금 국가가 오히려 막고 있는 형국이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피터팬 증후군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크기 싫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할 때는 수천 가지의 혜택이 오는데 이 기업이 커서 성공한 중소기업, 성공한 벤처기업은 대기업이죠. 내가 성공해서 대기업이 되면은 수천 개의 규제가 들어온다. 기존에 받던 혜택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수천 개의 규제가 들어와서 원래 그냥 내가 중소기업, 벤처기업 경영을 하던 대로 쭉 경영을 하던 끝에 대기업이 됐어요. 대기업이 되면 몸을 사리고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원래 기업을 경영하던 대로 경영을 하면은 막 감옥에 가야 돼요.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괜찮은데 대기업은 안 돼. 이런 법들이 무지 많습니다. 수천 개가 돼요. 대기업이 되는 순간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안철수 당대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맞는 얘기를 또 합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또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먼저다. 맞는 말과 이상한 말이 잘 섞여 있어요. 구체적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거는 구체적이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만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굳이 제가 시비를 걸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디테일한 얘기를 안철수가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아마 제가 느낄 때는 틀린 얘기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게 느껴집니다. 이 뉘앙스를 볼 때. 그런데 뭐 확실하게 내뱉은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제가 굳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기업 규제 3법을 들고 나온 게 돈을 번 적도 세금을 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본 것이다. 해당 정책을 추진했을 때 각 경제 주체가 보일 반응이나 부작용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최근에 몇 주째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이거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정책, 어떤 법안을 냈을 때 이것이 시장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이것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정책의 피해자, 이 정책의 부작용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정책으로 혜택을 볼 사람들만 생각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라고 제가 주장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었다. 월급만 올리면 경제가 살아날 텐데 집 가진 사람에게만 세금을 때리면 집값이 떨어질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경제라는 이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보고 정책을 하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고통이다. 세금을 벌금처럼 부과하는 현 정부의 인식부터 잘못됐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징벌적으로 세금을 때려 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벌금처럼 부과하면 누가 세금을 내고 싶어 하겠냐. 다 탈세하지. 다 빠져나가지. 다 도망가지. 부동산 문제 해법은 재개발을 일정 부분 허용하는 등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 문단은 다 맞는 얘기가 있네요. 부동산의 해법까지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종인보다 나아요. 김종인보다 한 10배 나아요. 10배. 제가 볼 때는 너무 미진하지만 그래도 안철수가 김종인보다 훨씬 낫다. 안철수는 내년 재보궐선거를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는 것 같은데 착각이다. 지금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를 하면
오히려 여당이 이긴다, 야당이 진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취임한 지 석 달이 넘었지만 지지율에 변동이 없다. 당의 비호감 이미지가 너무 커서 어떤 메시지를 내도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김종인이 기업규제 3법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것도 기존의 기득권 정당 이미지를 벗기 위한 정무적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공정경제 3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린 탓에 만약에 김종인이 반대하면 또 약자를 등한시하는, 재벌을 옹호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까봐 우려했을 것이다. 이렇게 김종인의 의중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도 있고, 김종인은 원래 좌파이기 때문에 이것에 동의하는 것도 있고, 저 같은 우파들은 이런 좌파들의 주장에 그냥 막 몸소리 쳐져요. 너무 짜증나고 싫어서. 근데 김종인은 괜찮은 겁니다. 괜찮아. 나도 좌파야. 네, 율TV님, 쟤들은 어떻게 될지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지들 예상대로 될 거라 생각해서 문제. 그렇게 틀려봤으면 이제 알 때도 되는데.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율TV님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부작용, 이것에 대한 폐해, 생각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자신의 지력이 거기까지 닿질 않아요. 그냥 내 앞에만 봐. 내가 최저임금을 올리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월급이 늘어나겠지? 딱 여기까지. 이 사람들의 지적 역량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상은 생각하지 못해요.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오케이, 최저임금 올려. 뭐야, 집값이 올라?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게 막아. 그럼 집값이 떨어질 거야.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정확히 여기까지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정책을 펴요. 바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2020년에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웬 모지리가 대통령이 되면, 너무 생각이 짧고 의지는 강한 바보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가지면, 그런 집단이 있어. 엄청나게 무식한 바보 같은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이 권력을 가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면 되는 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자기들이 예상하면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해 안 가죠? 우리같이 똑똑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식한 사람들은 그래요. 김 위원장이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명시하는 등 중보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경제민주화는 중도가 아닙니다. 좌파입니다. 좌익적 경제관이 경제민주화예요. 경제민주화는 누가 그러던데? 경제정치화라고. 경제자율화냐, 경제정치화냐,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경제민주화는 경제정치화다. 경제는 자율화로 가야 된다. 대한민국은 경제자율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경제를 정치화, 정치인들이 경제를 쥐고 흔드는 것, 그것을 경제정치화라고 말하기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명시하는 등 중보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안철수가, 여러분 아시겠죠? 안철수도 경제민주화에 동의를 한대요. 그럼 안철수한테, 오케이, 안철수 당신은 김종인의 경제민주화에 동의한다고 했어. 자, 경제민주화가 뭐야? 안철수 얘기해봐. 못합니다. 대답을 못해요. 경제민주화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김종인도 모르고, 장제원도 모르고, 안철수도 몰라요. 안철수 동의한대요, 지금. 김종인의 경제민주화에 안철수는 동의한다. 그런데 안철수한테 경제민주화가 뭔데요? 대답을 못할 겁니다. 못할 가능성이 100%예요. 99%. 당명을 바꾸고 정강정책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안철수도 그냥 민주화하면 다 좋은 줄 알아, 이 사람들. 그냥 경제민주화? 민주화니까 좋은 거지. 이렇게 심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과거 김 위원장이 민주당을 바꾸려고 들어갔다가 구성원들이 달라지지 않자 실망하고 나온 일도 언급했다.
그 일로 김종인이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혼자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진정한 야당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정치를 잘해왔나요? 참, 안철수도 유체이탈 화법을 참 잘해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국민의 당이 그 모양 그 꼴이 됐나? 당신이 양보해준 서울시장 박원순이 지금 어떻게 됐냐? 아유, 정말 이 사람은 본인이 되게 정치를 잘해온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김종인이나 안철수나 도찐 개찐 말하자면 그놈이 그놈인데 그나마 좀 안철수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왜? 김종인보다는 좀 더 우파 같아요. 우파는 아닙니다만 김종인이 한 이만큼 왼쪽에 있으면 안철수는 한 김종인이 요만큼 왼쪽에 있으면 안철수는 한 요 정도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김종인보다는 좀 더 오른쪽에 있는 느낌? 그 정도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김종인이 안철수를 비판을 합니다. 김종인, 안철수? 그 사람? 자유시장 경제 정확히 몰라. 안철수랑 연대할 당위성도 없어. 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김종인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문제 압니까? 본인도 모르는 주제에 참 이 사람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안철수나 본인이나 둘 다 모르는 건 똑같은데 매한가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도 모르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정말 코미디를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개콘이 망했지. 너무 웃겨요.